11월 14일 금요일 광명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도 우스컵은 4대3의 라인 맞대결로 6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2료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뒤집히는 경주가 상당히 좀 많이 발생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11라운드에서는 강동주하고 오태의 동반 입상으로 또 동기상 29기 동기상들의 완승으로 경주가 좀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명우스컵 10라운드 상당히 좀 어려운 편성 유성철하고 이으뜸 이교가 주력이다 말씀드렸었는데 원투쓰리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12라운드는 결승 정윤혁이 우승타진 나갔습니다만 황정현이 정윤혁 흠이 따라 나서는데 성공하면서 2차권 진입 5종 후차권에서 틀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민성기하고 황정현의 동반 입상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정윤혁과 황정현의 동반 입상 마무리가 됐었고요. 6라운드는 또 낙차 사고가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7라운드는 하수영의 선전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양진우가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전 1호 상당히 좀 어수선하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금일도 6라운드 김태율, 7라운드 김조가 편성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8, 9, 10, 11, 12라운드는 상당히 좀 라인 맞대결로 경주가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6라운드하고 7라운드도 라인 맞대결이긴 합니다만 김태력하고 김주호는 좀 무난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머지 라운드들은 상당히 좀 어중간한 선수들이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쉽지만 않은 편성이 짜졌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회만 하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 언론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과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평소와는 다르게 2조 우스컵 3조만 인터벌 훈련 실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천호성, 김용태, 김한율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도력발에 나갔었던 선수들이 가장 먼저 결승전 통과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천호성, 김용태, 김한율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 말씀드리면서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천호성, 장찬재, 김기범, 김태현, 박훈재, 장중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열을 이끌어 나갔었던 천호성이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김태현은 차신을 벌리고 출발 대열 좁히는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후미권에서는 박훈재가 젖히기 나서다가 밀려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영태, 주인호, 조준수, 고요한 장중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요. 김영태가 오랜만에 주도력까지 발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고요한은 젖히기다가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한율, 김영석, 최근영, 이진원, 신동인, 오기호, 박진철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씩 몸이 살아나고 있는 김한율 내선 잡고 힘을 썼습니다. 끝까지 버텨내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행 나섰던 선수들이죠. 천호성, 김용태, 김한율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라운드 직전 대상경주까지 우승하면서 이번 회차 특별승급 도전하고 있는 김태열 점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3회차 점수가 101점 신은섭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배정받고 있는 김태월 아무래도 득점 조정 득점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승급 도전하고 대상경주 우승했다고 101점대까지 웬만한 특성급 선수들보다 더 득점이 높은 김태열. 과연 김태열이 저 점수가 아주 특선에 진출했을 때 과연 저 점수 때만큼 기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렵죠. 아무래도 점수가 좀 너무 높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성급 웬만한 선수들보다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득점 조정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특별승급에다가 직전 대상경주 우승까지 하다 보니까 득점이 월등합니다. 과연 김태열, 연대세로 김광석, 최국원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승급은 우승을 해야지 결승 가죠. 김태열 득점 높다고 이착해도 결승 못 갑니다. 반드시 우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을 쓰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광석, 최국원 마크 쫓아나가긴 어렵다는 점 줄 끊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쫓아 나설 수 있는, 따라 나설 수 있는 선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박진철하고 공태욱하고 최근영이 아무래도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박진철 최근 들어서 컨디션 살아나고 있는 만큼 김태울하고 박진철의 동반 입상, 뭐 김태울이 박진철 챙겨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아서 쫓아 나설 수 있는 선수가 박진철인 만큼 김태울과 박진철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아무래도 최근형 공태욱 두 선수에서는 아무래도 공태욱이 좀 더 받는데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짧은 저치기 정도는 가능한 공태욱이에요. 아무래도 김태울하고 공태욱은 또 같은 라인은 아닙니다만 또 창원에서 훈련하고 있는 만큼 김태울의 습성 누구보다도 공태욱이 잘 알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편성 김태울하고 공태욱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태울이 박진철 챙겨 나갈 리는 없고 공태욱 챙겨 나갈 리는 없죠. 최근형 챙겨 나갈 리는 없어요. 알아서 기량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 만큼 전 박진철의 선정 가능성 쪽에 공태욱이 따라 나설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뭐 순리대로 한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은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태울이 객관적인 기량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죠. 월등합니다. 하지만 비노조 선수들 송승현이 있고 박진철이 있어요. 공태욱, 최근영이 있습니다. 4명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태울이 타정부터 때리거나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야 되는데 못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박진철하고 공태욱이라든지 박진철하고 최근영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비노조 완승도 좀 김태울이 빠지게 된다면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박진철, 공태욱, 박진철, 최근영은 과감하게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객관적인 기량은 월등하죠. 김태울이 특별 승급 도전 혼자 달아나는 쫓아는 나서긴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박진철, 공태욱, 최근영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진철의 선정 가능성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7라운드 김주호도 뭐 객관적인 기량에서 월등하죠. 뭐 직접 본인이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기생인 정태양 앞에다 두고 김주호하고 이기주가 따라 나서는 경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정태양이 최근 선전 펼쳐 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행이 아닌 외선에서 취입 작전 펼쳐 나가면서 우승 맛을 봤었던 정태양, 금일은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힘을 써서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아요. 김주호가 반바퀴 저치기 나서게 된다면 김주호 이기주 불러들이는 경주가 가능한 만큼 김주하고 이기주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의 바다를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김주하고 이기주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의 바다를 말씀 전해드리면서, 뭐 정태양이 힘으로 써서 끝까지 버텨내기 어렵죠. 아무래도 주병환 직전회차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받아서 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받아서 털면 주병환이 또 고요한 몰가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버텨낼 수 있는 만큼 전 김주하고 주병환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주병환 자체가 정교한 마크보다는 좀 힘을 쓰는 스타일인 만큼 이기주가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몸싸움만 놓고 본다면 이기주가 월등하다는 점에서 김주하고 이기주의 동반 입상 쪽에 김주하고 주병환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라고 한다면요, 고요한이 힘을 쓰는 주병환이 요즘 몸싸움도 하고 직선에서 차도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주병환이 고요한 몰고 와서 직선 취입 승부 펼쳐나가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장지웅 정도는 후미권 막혀나가면서 쫓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주병환하고 고요한입니다. 주병환하고 장지웅이에요. 물론 뭐 진성기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선발에서 올라왔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장지웅도 선행력 더 주도로 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편성 주병환하고 고요한이죠. 주병환하고 장지웅의 동반 입장은 노조 선수에 의한 협공 가능성 한번 과감하게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주호가 뭐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이기주 불러들이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태양보다는 주병환이 받아가는 작전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은 기본이죠. 하지만 정태양이 마크로 가게 된다면 쫓아 나설 수 있는 비너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김주호가 월등한 것 같아요. 정태양 활에 나가게 된다면 이기주와 협공, 동반 입상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8라운드 이번 편성부터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득점은 김명섭이 앞서 나가고 있죠. 3주전 고전 면치 못했습니다. 김한율의 선행 이세 역할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명섭의 선전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지식도 노련합니다. 김태현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경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지식이 김태현 활에 나가면서 승부타임 짧게 가져가는 장찬재도 뭐 낙차의 출전이긴 합니다만 김지식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중함이 와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태율이 얼마 전엔 화끈하게 선행력 발휘 나갔습니다만 직전에 찬 다소 고전 면치 못했어요. 금일은 김한율이 힘을 쓰면 김명섭이 아무래도 김한율 활용에 나가면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한 상황인 만큼 두 선수의 협공 가능성 김한율도 아직까지는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얼마 전에 11초 때 중반까지 선행으로 땡겼습니다. 김명섭 몰고 가면 차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명섭과 김한율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외선에서 김지식이 치고 나오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김명섭과 김지식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명섭과 김한율의 동반 입장인 것 같아요. 김지식이 받아서 김명섭 쫓아 나서는 김명섭과 김지식의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 김태현이 그야말로 죽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점수도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선발급 강극까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인 만큼 김지식이 힘을 쓰고 김태현이 힘을 쓰고 김지식 여기에 장찬재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김한율이 넘어서지 못합니다. 김지식이 김태현 활에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가는 김지식의 뒷자리를 장찬재가 막혀 나갔을 때는 따라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죠. 전에 지정훈련 봤을 때는 장찬재 마크 됐을 때는 충분히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또 23기 동기생이라는 점에서 김지식과 김태현이에요. 김지식과 장찬재 정도는 충분히 노조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김명섭과 김한율의 동반 입장 쪽에 복승 중심 김명섭의 뒷자리를 김지식이 막혀 나가는 견주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순위들 한다면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세혁이 김명섭의 뒤를 막혀 나가는 견주도 가능한 만큼 비노조 완승 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명섭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죠. 그렇다고 강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편성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9라운드 백유태가 시속감면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복은 심해요. 하지만 주력발에 나갈 수 있는 백유태, 김영석이 밀착 막혀 나가게 된다면 착승은 진입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천호성이 저측에 나서고 배정현도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연대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백규태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김기범이 힘을 씁니다. 천호성, 배정현, 이성광 순으로 견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백규태가 김명석을 달고 송대호가 홈이건 막혀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천호성이 힘을 쓰는 작전 펼쳐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배정현이 쫓아 나서는 경주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오히려 배정현이 힘을 쓰면 천호성의 뒷자리 이성광이 막혀나가면서 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순간적인 시속은 백유태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유태가 힘을 쓰고 김영석이 마크 지켜낸다면 비노조 완승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백유태가 기복은 심해요. 하지만 선행력 발휘 나갔을 때는 상당히 좀 시속이 빠른 시속감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도 이번 편서 연대 세력인 김영석과의 협공 가능성을 기본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백유태하고 김영석의 동반 입상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천호성의 외선에서 차 나오죠. 백유태 뒷자리 공략해 나가는 백유태하고 천호성의 동반 입상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유태하고 김영석의 동반 입상인 것 같아요. 백유태하고 천호성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천호성이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배정현이 홈이권 막해 나가게 된다면 배정현 직선 취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배정현의 천호성이라든지 배정현의 후미를 백유태가 차가 나오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배정현하고 천호성 배정현하고 백유태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백유태하고 김영석인 것 같아요. 백유태하고 천호성
천송의 동반 입상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에서는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정현이 가면 천호성이 가죠. 백유태가 가면 김영섭이 막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만큼 라인 중심으로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복은 심합니다. 하지만 시속감이 좋은 백유태가 내선 잡았을 때는 김영섭까지 완벽하게 챙겨 나갈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10라운드 이번 편성도 신동현하고 박중의 맞대결이죠. 박중의 선행감이 상당히 좋아요. 이재림하고 훈련하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박진영, 박지웅, 아무래도 김기영, 천호성과 박성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노조소들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류근철이 힘을 쓰고 신동현, 오기호, 이우정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중이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죠. 본인이 직접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근철도 내선 잡게 된다면 기복 편차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잡고 때렸을 때는 아무래도 신동현이 박중 견제 나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유리한 편성이라는 점에서 두 선수의 맞대결 신경전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류근철 때문에 신동현이 경주 프로 나가는 데서는 유리한 것 같아요. 단 박중을 견제 나서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동현하고 박중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신동현하고 박중의 동반 입장 쪽에 신동현하고 박중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류근철이 때려줍니다. 신동현이 몰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간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신동현하고 류근철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동현하고 박중의 동반 입상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류근철이 때려주면 신동현이 몰가서 짧게 가져간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박중의 선행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잡고 때리는 경주가 대부분이었었다는 점 잡고 때렸을 때는 11초 때 중반을 끊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박지웅이 박성호 달고 쏘거나 김기현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노조 완승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박지웅하고 박성호입니다. 박지웅하고 김계현 정도는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도 삼복승은 얼마든지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석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중이 직접 저측 타이밍이나 선행 타이밍 잡고 힘을 쓸 수 있느냐가 관심사죠. 아무래도 류근철이 부진만에 나가게 해서 힘을 쓰게 된다면 최대한 신동현이 몰고 가서 상황에 따라서 5기호까지도 연합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류근철이 긁어만 준다면 아무래도 박지웅보다는 신동현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11라운드 득점은 이육동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문제는 조준수, 박훈재, 주인호입니다. 하나같이 마크 승부거리가 상당히 짧은 마크 추입형서들과 이육동이 협공을 펼쳐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이육동이 힘을 써야지만 쫓아 나설 수 있는 서들이에요. 이육동 앞선에서 조준수, 박훈재, 주인호가 때려줄 리는 없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신동인이 힘을 쓰고 송종욱이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이육동 견제 가능하죠. 여기에 김홍기까지 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육동보다는 송종욱 요즘 몸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 이런 점에서 송종욱의 선정 가능성 한번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육동이 후미권에서 쫓아 나설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력 취입도 가능한 이육동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송종욱과 이육동의 동반 입장 쪽에 송종욱과 이육동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신동인이 선행력 발휘 나가죠. 송종욱이 몰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송종욱과 신동인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김포하고 동서울하고 김포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동인이 힘을 써서 버텨내긴 다소 어중간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송종욱이 직선에서 넘어서게 된다면 이육동 견제 정도는 가능하다. 이육동의 상황에 따라서 취입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송종욱과 이육동의 동반 입장 쪽에 송종욱과 신동일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신동일의 뒷자리는 송종욱이 마크에 나가고 김홍기가 쫓아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죠. 이육동이 짧게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훈재 정도는 충분히 불러드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김홍기도 라인 전환 시도에서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송종욱만 믿고 신동일
신동희만 믿고 경주 풀어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홍기, 이육동과 박훈재, 이육동과 김홍기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육동 앞에서 때려주는 선수 연대 세력이 신동인이라고 한다면 뭐 무난하게 우승 타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동인이 이육동 앞선에서 때려줄 리는 없어요. 송종 앞에서 때려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송종은 1월 나가서 짧게 주입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동인보다는 이육동과 타입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좀 접전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경주 삼복승도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봐야 되는 편서 견주가 짜여졌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육동보다는 신동인을 제대로만 활용 나가게 된다면 송정욱이 아무래도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2라운드 직전 다소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한윤, 아무래도 금일만큼 이진원의 선행 적극 활용 나가면서 완급 조절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류성희도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한윤이 이진원을 달고 시원스럽게 경주를 풀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면서, 상황에 따라서 편안하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진원도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한윤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시도가면 좋아요. 김한윤이 이진원과 타협점 차단을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진원의 직선 취입발 생각해 봐야 되는 편성인 만큼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김한윤과 이진원의 동반 입상 쪽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류성희가 외선에서 치고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김한윤이 류성희 몰가서 짧게 가져가는, 김한윤이 이진원 달고 쌌는데 류성희가 차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김한윤하고 류성희의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두 선수가 협공 펼쳐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협공이 되면 이진원인데 이진원의 직선 취입발이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좀 맞대결 양상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뭐 류성희도 충분히 저치기 한 방 노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류성희가 저치기 나서게 된다면 과거 창원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최용진이 쫓아 나서는 경주가 가능할 것 같고, 김용태도 류성희의 뒷자리 막혀 나가게 된다면 따라 나설 수 있는 만큼 류성희하고 최용진이죠. 류성희하고 김용태 정도는 함께 노조 선수의 협공 가능성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한윤하고 이진원 전법적 궁합 좋은 선수들이에요. 두 선수의 협공 가능성 상황에 따라서 이상현도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6, 7라운드는 아무래도 김태열, 김주호 인정받는 견주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8, 9, 10, 11, 12라운드는 접전이 불가피한 편성이 짜여졌다. 비슷한 선수들의 라인 맞대결인 만큼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